뜬금없지만 요즘엔 스마트폰으로 돈을 버는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간단하게 사진을 찍고 앱으로 보정해서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 편집, 업로드를 한 번에 하는 유튜버들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이런 게 가능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스마트폰의 핵심인 프로세서 덕분일 겁니다. 성능적으로도 많이 올라왔을 뿐만 아니라 발열과 소음에 있어서는 데스크탑보다 우월하죠. 노트북 리뷰 영상에서 뜬금없이 웬 스마트폰 찬양이냐고요? 오늘 소개할 노트북이 바로 이 스마트폰의 하이엔드 칩셋으로 유명한 퀄컴사의 프로세서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네요. PC 왜 사냐? ASUS 비보북 S16, S3607, QA-PL009W 있는데 제품명은 방금 슬쩍 말한 대로 이렇고요. 컬러는 매트 그레이로 외적인 느낌은 심플하면서도 차분합니다. 폼팩터 자체는 기본에 충실하려고 노력한 게 느껴지는데 오래 써도 질릴 것 같은 디자인은 아니네요. 무게는 실측시 1.76kg으로 16인치 대화면 노트북 치고는 부담스럽지 않은 편입니다. 베젤 자체가 슬림하다 보니까 실제 크기도 그렇고 들고 다닐 때 부담이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또한 이 제품은 PD 충전을 지원하니까 충전기 선택에 있어 자유로운 만큼 실제로 휴대시 더 가볍게 다닐 수 있죠. 포트 구성의 경우 좌측에 USB Type-A 포트 하나, 40GBps를 지원하는 USB-C 타입 포트 2개, HDMI, 3.5mm 오디오 콤보 잭이 있고 우측에는 USB Type-A 포트가 하나 더 있어서 확장성과 트렌드를 모두 염두한 구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6인치 2.5K 해상도에 16:10 화면 비율을 채택했습니다. 화면 배율적으로 4K보단 눈이 편하고 FHD보단 작업 공간이 넓어 생산성에 유리하죠. 그래서 노트북은 16인치 2.5K가 밸런스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조합입니다. 패널의 경우 IPS 패널을 탑재해서 시야각이 좋고 sRGB 100%로 색재현율 역시 좋습니다. 밝기는 400니츠고요. 안티글레어 코팅이 적용되어 있어서 빛 반사에도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우 블루라이트 기능 역시 있는데 TUV 라인란드 인증을 받았고요. 주사율의 경우 144Hz까지 갖춰서 웹 서핑, 문서 작업은 당연하고 영상 감상과 그래픽 작업까지 고려한 디스플레이 스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윈도우 11 홈 버전 기본 탑재로 복잡한 세팅 없이 택배 받고 그대로 열어서 바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웹캠은 1080p FHD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또한 프라이버시 셔터가 있어 물리적으로 렌즈 차단이 가능해서 보안에도 신경 쓴 점 역시 마음에 드네요. 키보드는 텐키 배열의 풀사이즈 키보드로 사무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는데요. AI 노트북이니만큼 코파일럿 키는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키감은 적당한 반발압과 특유의 부드러움이 느껴지는 타건감이고 화이트 백라이트 역시 갖추고 있어 어두운 환경에서도 깔끔하게 잘 보입니다. 터치패드도 상대적으로 넉넉한 크기로 제공되며 터치 반응성과 직관적인 스마트 제스처 인식 모두 뛰어난 수준입니다. 이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프로세서입니다. 최신 프로세서인 퀄컴 스냅드래곤 X1-26-100 프로세서를 탑재했는데요. 8코어 구성이며 기존 인텔이나 AMD CPU와는 다르게 스마트폰에 주로 활용되는 ARM 기반이라 전력 효율과 발열에 특히 강점이 있는데요. 실제로 사용하면서 발열이나 팬 소음에 있어서는 이게 노트북이 맞나 싶을 정도로 스마트폰급의 조용함이 압권이었고 고성능을 요구하는 벤치마크 프로그램 정도는 돌려야 팬이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픽은 내장형 퀄컴 아드레노 GPU로 영상 감상, 웹서핑, 사무 작업에서는 너무 쾌적했는데요.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시네벤치 RE3은 싱글 967점, 멀티 7381점이 나왔고 긱벤치 6 테스트의 경우 싱글 2113점, 멀티 1093점으로 멀티 기준 작년에 출시한 AMD 라이젠 7 5700X 3D와 비슷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3D 마크 3종 점수는 이렇게 나왔는데 포트로얄의 경우 호환성의 문제로 구동이 불가했습니다. ARM 기반의 CPU가 적용된 제품이니만큼 게임 호환성이나 안정성적인 측면에서 X86 아키텍처 기반의 CPU 대비 원활한 구동이 불가한데요. 현재로서는 게임사의 업데이트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 게임이 목적인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앞으로 점점 더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다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행히 보편적으로 많이 이용하시는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나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따로 문제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AI 테스트의 경우 긱벤치 AI로 진행했고 45톱스를 자랑하는 퀄컴 AI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 만큼 준수한 점수를 보여줍니다. AI 노트북이니만큼 실사용에 있어서도 AI 기반의 작업 활용이 용이한데요. 내장된 코파일럿 키를 통해 개인 비서처럼 활용할 수 있는 측면뿐만 아니라 NPU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돌릴 때 상당히 쾌적하고 결과물 역시 마음에 들었습니다. 메모리는 온보드 형식의 LPDDR5X 16GB로 빠른 데이터 전송과 멀티태스킹을 지원하며 저장 장치는 PCI 4.0 NVMe 기반의 SSD로 512GB를 탑재해 부팅과 앱 실행 속도 등 모두 뛰어납니다. 무선 연결은 와이파이 6 이하 블루투스 5.3을 지원해서 검증된 조합이니만큼 신호 연결에 있어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디오는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고 스마트 앰프 기술이 적용된 내장 스피커를 사용합니다. 음량 자체는 준수한 편이고 튜닝 컨셉이 밸런스에 초점을 맞춘 것 같다고 생각한 게 고음부터 저음까지 균형 잡힌 소리를 들려줍니다. 또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가능한 내장 마이크도 탑재되어 있어 화상회의나 온라인 수업에도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터리는 70W씩 용량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용량도 제법 큰 편이고 전력 효율이 좋은 스냅드래곤 프로세서 특성상 배터리 성능은 좋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실제 성능 테스트를 해보니까 꽤 쇼킹했습니다. 배터리 100% 상태에서 유튜브 1시간 연속 재생을 했을 때 고작 1%밖에 줄지 않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여러 노트북을 만져봤지만 이 정도의 배터리 성능은 처음이었습니다. 반대로 10% 상태에서 1시간 동안 연속 충전을 했을 때는 79%까지 올라가서 고속 충전도 지원하는 만큼 실사용 편의성에서 큰 강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델의 판매가는 오픈마켓 가격 비교 기준 약 110만원부터 시작하는데 현 시점에서 쿠폰을 먹였을 때 좀 더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16인치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최신 암 기반 스냅드래곤 X 프로세서, 휴대성과 윈도우 11 홈 기본 탑재인 점까지 고려해보면 스펙 대비 가성비가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외근으로 인해 이동성이 중요한 분들이나 과제 등 배터리 효율과 트렌드에 민감한 학생들에게도 적합한 모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